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또사님 원입니다. 5월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때문에 굉장히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각종 브랜드에서도 신작들이 대거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조던 11, 남벤피하고 피어 오브 갓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굉장한 녀석들이 라인업으로 잡혀 있고요. 아디다스도 꾸준하게 이지의 다른 버전들을 계속 발매를 해주면서 우리의 지갑을 아주 힘들게 할 예정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5월에 첫 번째로 리뷰를 해드릴 제품 또한 이슈가 될 만한 녀석이고 2019년도에 기대되는 신발 중에 하나인 그런 엄청난 녀석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는 세계 최초 리뷰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거는 좀 어그로송은 있는 것 같고요.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제품을 들고 영상으로 리뷰를 하는 리뷰어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녀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니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가 지난번 오프화이트 더텐의 콜라보가 종료가 되면서 가장 주목받을 녀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언급해드렸던 녀석이 사카이와 나이키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LDV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인데 일부 국가에서만 선발매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상 이제 레이오버로 제작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완성도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이 신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발매가 되고 난 이후에 뭐 다양한 컬러로 나옵니다라는 그런 이미지 유출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발매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거는 국내와 해외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 사카이 제품하고 콜라보가 된 이 녀석과 함께 굉장히 주목받고 있던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유명한 언더커버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발매가 된 제품인데, 나이키 빈티지 라인의 대명사 데이브레이크가 올 여름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만들어줄 예상 라인업에 잡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빠른 시기에 리뷰를 해드리게 될지도 몰랐고요. 정확한 발매 정보는 그냥 여름에 발매가 됩니다 라고만 지금 현재 나이키에서도 언급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제품을 구한 저로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꼼꼼하게 다양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더커버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품인데 언더커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내용도 없고요. 그냥 나이키와 콜라보를 했을 때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구하기 힘든 브랜드라는 인식으로밖에 얄팍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패션 유튜버 분들의 설명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발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이 뭐길래 사카이에서도 진행을 하고 언더커버에서도 진행을 하는지 데이브레이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브레이크라는 신발은 1979년에 만들어진 러닝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요즘 트렌드에 맞추자면은 오히려 데일리 라이프스타일화에 가까운 유틸리티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빈티지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뭐 테일윈드도 있고요, 코르테즈도 있고요, 뭐 와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브레이크 또한 그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데이브레이크라는 신발이 만들어질 때 나이키에서 강조했던 어떤 설명들을 보면은 어퍼 부분에 사용된 이제 넌 스트레치 나일론, 신발 자체가 신축성이 없는 나일론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뭐 발의 모양을 잘 잡아준다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었고요. 미드솔 같은 경우는 에바 스폰지 미드솔이라고 해서 탄성이라든지 아니면 강력 추진력을 얻기 위한 미드솔로 제작이 되었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러닝화의 아웃솔 제품들은 단단하고 트랙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주기 위한 와플 아웃솔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 빈티지 라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 발이 좀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되게 칼발형의 어떤 발 모양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날렵하고 실루엣 자체가 길다라고 어떤 설명에 적혀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왜 사카이도 그렇고 언더커버도 그렇고 나이키와의 콜라보를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을 설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하건대
나이키에서는 어떤 특정 모델을 수면 위로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때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반응을 먼저 한번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프림도 그랬고요. 이번에 나오는 두 가지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이 발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이 나이키에서 또 다른 주력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빈티지 라인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다 스킵하고 싶으셨잖아요. 그쵸? 제가 화면 바꿔서 오늘의 주인공 제대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언더커버 콜라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먼저 심플하게 제작이 됐어요. 고급진 라인으로 발매가 되는 이 서랍형 박스로 해서 발매가 됐고요. 언더커버와의 콜라보를 상징하는 언더커버 준 다카하시 디렉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탭에 대한 어떤 폰트도 바뀌었고요. 글씨체도 바뀌었고 RFID라는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신발을 구해온 국가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모든 나이키에서 발매될 신발 자체가 이렇게 발매가 될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조심스럽게 QR코드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 QR코드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리고 가리도록 할게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언더커버 블랙 화이트 서밋 화이트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서랍을 열면은 언더커버 콜라보에 맞게끔 검정색의 굉장히 고급진 속지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추가로 해서 이런 일반적인 속지가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이 제품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클래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퍼의 주된 사용 소재는 스트레칭 나일론이 아니라 넌 스트레칭 나일론, 신축성이 없는 일반 나일론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발 어퍼 쪽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스 루프라고 해서 신발을 끝낸 이쪽 파트에는 스웨이드가 동일한 제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끈 자체도 빈티지 라인을 살리는 약간 털이 북실북실한 소재의 끈을 사용을 함으로써 느낌을 좀 더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이시는 이 스우시는 이게 텀블레더라고 해서 이 쭈구리 가죽이 사용이 된 건지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기존에 보시던 스우시하고는 조금 다른 두께감의 스우시매는 불명한 것 같아요. 이 스우시도 굉장히 얇은 소재를 해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신발이 발을 넣는 입구 부분에 마감 처리를 나일론으로 한 번 더 해줌으로써 그래도 뭔가 데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준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배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클래식한 나이키 스우시에 맞게 들어가 있고, 언더커버 준 다카하시 그리고 이 언더커버 심볼까지 이렇게 두 개가 나이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배로의 끝에는 이 세일 화이트 컬러의 재질을 사용해 줌으로써 통일성을 조금 줬고요.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레오 느낌이 나게끔 크림색으로 사용된 이런 미드솔에 검은색 이런 대리석 느낌의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아웃솔의 끝에는 언더커버와의 콜라보를 나타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힐컵을 잡아주는 이쪽 프레임, 아마 이게 이 제품의 어떤 콜라보를 상징하는 가장 큰 파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아귀 이빨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기 이빨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프레임이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단단함?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 파트 또한 어떤 탄성을 느껴지는 플라스틱은 아니기 때문에 실착하시다가 혹시 깨질 수 있는 위험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실착러 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파트라는 생각이 들고, 백카운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언더커버 콜라보를 나타내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게 되지만 들어도 뭐가 별거는 없네요. 이게 가죽 패치로 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 가죽 패치가 이쪽 안쪽까지 쭉 이어지고
요 부분에서 절개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속지는 일반 아주 허접한 속지 사용이 됐고요. 깔창을 열면은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이키의 일반 재질의 인솔이 사용이 됐습니다. 나이키에서 빈티지 라인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 아웃솔을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신발들에도 이런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이 와플솔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제 사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레이로 해서 이제 LDV라는 제품과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는데, 오프화이트처럼 기존에 있던 제품을 그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한 번 더 재해석한 느낌의 디자인 변형을 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프레임에 대한 해석, 소재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컬러는 총 3가지,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이 거민 모델로 해서 발매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차분하게 신기에는 이 모델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밀리지 않고 발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다시 화면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뭐 디테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작이 되는 데이브레이크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과 소재의 변화를 줌으로써 콜라보한 제품의 어떤 존재성을 굉장히 잘 나타난 제품 같고요. 뭐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 제품만큼은 사카이 제품과 다르게 제대로 된 그 런칭 날짜에 사고 없이 잘 발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올 여름에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잡혀 있는데 언제 발매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멋진 신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시간 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빠염.